안녕하세요 여러분. 급식 관리 시간입니다. 좀 뒤로 갈게요. 네, 오늘은 수요일 1교시고요 어제 화요일 7교시 수업은 제가 많이 급하게 찍어서 아마 조금 어수선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수업은 조금 여유롭게 찍으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100명대 초반, 100명대 이하로 이제 슬슬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 대만이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켰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종식했다는 말은 뭘까요? 그 나라 안에 코로나 환자가 아무도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코로나 환자도 완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 수준인데, 우리나라도 빨리 종식이 돼서 종식이 되는 순간 여러분도 마스크 할 필요도 없고요. 저도 마스크 할 필요 없고 참 편해지는 세상이 될 텐데 그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그러니까 어제 7교시에 여러분은 급식관리 조리작업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고요. 안 나오네요. 죄송해요. 이 정도군요. 페이지 113페이지 조리작업 계획의 중요성. 예, 요거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이유가 5가지 나왔었어요. 그 이유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걸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는 식의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무작정 외우시면 너무 힘들고요. 어차피 상식선에서 이해하면서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뭔 얘기냐? 5가지 이제 중요한 거 적어드리면서 뭐가 상식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적절한 책임과 임무 분배. 그래서 인건비 절약. 네, 조리 작업을 계획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A는 뭘 해라, B는 뭐 해라, C는 뭐 해라, 몇 시까지, 이게 정확하게 계획이 돼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책임이 부여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지민이? 예, 지민이한테 이제 계량을 해라. 그리고 정우한테 반죽을 쳐라. 그리고 주리한테 초코머핀 했었죠? 초코머핀을 짜라. 몇 시까지 딱딱딱 일이 정해졌다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확실하니까 그거를 딱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떤다고 했죠? 내가 뭐 해야 되지? 친구는 뭐 할 거지? 이런 거에서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낭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면 인건비가 절약된다. 왜냐? 시간이 절약되는 게 곧 인건비의 절약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고요. 적절한 책임과 임무가 부여되지 않으면 노는 사람도 나오고요, 첫 번째. 아니면 너무 많은 일이 어딘가한테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너무 빡세게 일하고, 이것도 결국 낭비죠. 왜냐면은 빡세게 일하시는 분은 어느 순간 지칠 테고요. 노는 사람은 이게 재밌는 건데, 놀다 보면 노는 기술만 늘어나서 계속 일을 뺍니다. 여러분 실습할 때도 잘 보세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으면 진짜 나중에 절대 같은 조합은 안 돼요. 일을 계속 이렇게 슬금슬금 뒤로 미루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 잘 보시고 적절한 책임과 임무가 부여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리 종사원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다. 자,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거랑 일치합니다. 선생님들이 계획 없이 그냥 이거 하자 했을 때는 다 선생님 그거 왜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대부분 이래요. 되게 웃기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각자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해, 이거를 누구나 설득력 있게 타당하게 공평하게 일을 분배한다고 했을 때는 다 같이 해요. 그런데 누군가 안 한다 그러면 서로서로 견제를 하죠. 선생님 쟤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주어지면 그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반대의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일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학생들은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하면서 여기 밑줄 쳐라, 여기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는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대학교나 조금 이제 그 이상 가면 그런 식의 수업은 안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할까요? 말로써 그냥 풀어요. 쭉 풀으면서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 범위까지 내에서 이제 그냥 쭉 말로써 설명을 하고 알아서 이해하고, 예,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알아서.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만 주어지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아서 바로 찾아가서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 플러스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조리종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게 하는 게 바로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나중에 사장님이 된다 해도 아르바이트생한테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부여하시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시간만 보내게 하시면 아마 열심히 최대한 놀 겁니다.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조리종사원이 각자의 능력에 맞는 목표 설정이 돼서요, 일에 자부심 느낀다. 네, 요거는 팔굽혀펴기로 설명드렸죠. 20개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를 20개 할 수 있는 친구한테 야, 25개 해보자. 오늘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해서 죽을 똥 살 똥 어떻게 25개를 딱 했다. 그럼 이 친구는 자부심이 업되고요. 5개를 더 해본 친구는 자신이 조금만 시간을 들이고 더 노력하면 30개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당연히 자기 효능감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조리 종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능력이 달라요. 근데 능력보다 조금은 높게 그거를 힘들게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능력치가 목표가 부여되면 그걸 이뤘을 때 상당히 뿌듯해요. 하지만 그 능력치보다 완전히 밑바닥이라면 그렇죠. 능력치보다 너무 적은 목표. 예를 들어 20개 팔굽혀펴기 할 수 있는 친구에게 5개만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재미없는 목표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능력에 맞는 목표를 부여해서 그것을 이루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조리 작업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네 번째는 기기 효율 높여서 피로도를 낮춘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리종사원들이 열심히 인력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그 안에 있는 기계를 모두 활용해서 조리를 한다면 그만큼 그 개인이 하는 인간의 노동력이 적게 들기 때문에 피로도가 낮아지는 거죠. 피로도가 적게 많은 양의 요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만족도는 올라가겠죠. 예, 이렇게 적절한 기계 사용도 당연히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거는 조리하는 시간을 지킬 수 있다. 계획에 맞춰서 딱 해서 이때까지 완성! 딱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만드는 사람도 기쁘고. 근데 이게 딜레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게 꼬이죠. 밥 먹는 시간이 12시 반, 12시라고 합니다. 근데 조리 작업 계획도 12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을 잘못 세워서 12시 반이 돼서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사람도 양이 너무 많은, 너무 난이도 높은 계획을 부여했기 때문에 힘들고요. 밥 먹어야 되는 사람도 30분이나 기다려서 먹는 밥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상식선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한 거 짚어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조리작업 계획 시 고려한 요소 6가지인데 이것도 말로써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금방 외울 수 있는 그 정도니까 쉽게 생각하시되 이해하려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우고
이제 조리 작업 계획 시 고려할 요소 6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을게요.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끌어당기겠습니다. 네. 네, 조리 작업을 계획할 때 고려할 요소가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6가지인데 이거 상식선에서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113페이지예요. 자, 첫 번째는 식단 내용입니다. 식단 내용. 식단이 뭐죠? 결국은 메뉴잖아요. 메뉴 내용이 바로 조리 작업 계획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무슨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기계, 필요한 인력, 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식단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뭘 만든지도 모르는 채 그냥 와서 갑자기 수행평가하는 건 똑같죠? 갑자기 출근했는데 오늘은 이 메뉴 만들 거야. 한 달간 다른 메뉴 만든다고 오늘은 이 메뉴 만들 거야.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걸 만들어 지겠습니까? 시간 내에. 절대 안 되죠. 식단 내용을 잘 보시고 계획을 해야 된다 나오고요. 책에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한식 조리를 배우겠지만 샐러드라든지 이렇게 무침 종류 같은 경우는 미리 무쳐뒀을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무쳤을 때 그 소금기 때문에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묻혀놓고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야채의 조직은 질겨지고 그 안에 수분이 빠져나와요. 그럼 맛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빙하기 직전에 묻히거나 버무린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튀김 같은 경우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바삭한 게 없어지고 눅눅해지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배식하기 최대한 직전에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맛에 있어서는 가장 월등하겠죠. 그런 거 때문에 식단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식품의 구매 형태입니다. 네, 요거는 중식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그 중식당에서 만들 때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조리가 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중식당에 들어가는 그 식재료들이 대부분 다 반가공돼서 나오는 게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식에서 여러분이 조리를 하실 때 버섯을 사용하면 기능사 메뉴에서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건표고를 지급해요. 그럼 건표고를 한번 씻은 다음에 따뜻한 물에 불려서 이거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씻고 불리고 자르고 조리하고 이렇게 4단계나 되는데 그 중식당에서 쓰는 버섯은 다 통조림이에요. 다 통조림. 그리고 통조림도 슬라이스 된 통조림도 있습니다. 버섯이. 그러면 통조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조림을 깐다. 물기를 뺀다. 집어넣고 조리한다. 끝. 써는 과정도 없고 씻는 과정도 없어요. 엄청나게 빠르죠. 이 단계가 줄어들면 당연히 시간이 줄어들고요. 시간이 줄어들면 나아가서 인건비랑 모든 그런 기타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의 구매 형태도 조리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일 학교에서 피자를 여러분께 제공한다고 할게요. 근데 어느 날은 피자를 만드는 날이 있었고요. 어느 날은 냉동 피자를 사서 그냥 데워서 나가는 날이 있다고 봅시다. 완전 계획이 달라지겠죠? 만드는 날은 아침 일찍 나가서 아니면 그 전날 반죽을 미리 친 다음에 도우를 밀어 피고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뿌리고 토핑을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굽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냉동 피자를 사서 구워서 낸다. 데워서 낸다. 저는 냉동 피자를 산다. 포장지를 벗긴다. 데운다. 제공한다. 끝.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식품의 구매 형태에 따라서 조리 작업 계획을 잘 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의 생산량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평소에 이제 여러분 급식하는 인원이 지금은 여러분 1학년이 안 나오니까 거의 200에서 300명대일 거예요. 우리 학교에 지금 식사하는 인원이.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400에서 500명 정도가 식사하는 인원인데 300으로 줄었다 하면은 엄청나게 쉬워지죠, 일이. 그러면 조금 더 메뉴에 신경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출근을 늦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음식 생산량도 계획 시 참 중요하다. 네 번째는 조리 종사원의 숙련도. 자, 이거 뭐냐? 베테랑 조리사 분들은 뭘 만들려고 해도 진짜 시간 안에 아니면 그 시간보다 훨씬 빨리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숙련되지 않은 초보 조리사 분들은 반대죠. 다시 말해서 3학년 여러분 선배들은 조리를 하든 제빵을 하든 그 수업 시간이 남습니다. 대부분 청소, 정리, 계량, 반죽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딱딱딱딱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시간이 절약되는데 1학년 학생들이 처음 실습할 때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왜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지도 모르고 기물을 찾는다고 하면 그 기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하나가 너무 낯설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다 시간이에요. 그럼 뭔 얘기냐? 3학년 수업을 할 때는 4시간이 충분하지만 1학년 수업할 때는 4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은 그 전날 계량을 해놓으라는지 점심시간을 조금 더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리작업 계획 시 조리종사의 숙련도를 체크해서 반영해야 된다. 예, 기억하시고요. 자, 5번째는 기기의 종류와 용량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기기 말 그대로 머신, 기계로 몇 인분의 당근을 몇 분 만에 깎을 수 있는지 이런 단순한 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대신 못해요. 그 기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가 정확히 얼만큼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작업 계획을 맞춰야 됩니다. 예,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기계가 써는 속도를 사람이 따라가기는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기계가 얼만큼의 뭘 구워내고 썰어낼 수 있고 데쳐낼 수 있고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것을 계획에 꼭 집어넣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은 시설 배치와 디자인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 이거는 조리 작업 계획 시 필요할 요소라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작업 계획 시 시설 배치와 디자인까지 고려하기는 힘듭니다. 뭔 얘기냐? 이미 시설 배치와 디자인은 완전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자고 하면 기기의 종류와 용량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요. 무슨 예를 들어봐야 할 때가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조리작업 계획 시 시설 배치와 디자인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작업 계획 이전에 이미 완성된 거고 이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더 구성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 이런 예를 들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띄엄띄엄 앉으라고 해요. 근데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계속 같은 친구들끼리 다닥다닥 붙여서 앉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했느냐? 의자를 2개씩 있었으면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설마 바닥에 앉진 않잖아요. 친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래서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앉게 되는데 그런 식이에요. 만약에 시설 배치와 디자인이 조리작업 계획 상에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면 이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과제빵 시간 7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제과제빵실에서 제가 수업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포장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 작은 테이블 하나가 좀 부족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디자인을 바꾸면 되죠. 어떻게 하느냐? 테이블을 2개를 붙여놓고 일자로 그런 작업을 뭐라고 하더라? 분산해서 작업을 누군가는 포장기에 넣고 누군가는 포장하고 누군가는 박스에 담고 이런 거를 탁탁탁탁 길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지나간다고 하면 작업 효율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시설 배치와 디자인을 작업 계획에 넣어야 된다.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까지 해서 총 6가지가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